우리나라와 대만의 조별리그 2차전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기부터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경기가 있었고요.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 경기도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대로 좀 경기 진행은 됐어요. 제가 5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로 이제 피지컬적으로 차이가 크진 않다. 생각보다 피지컬 차이는 크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베트남의 서브가 그렇게 강력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풀세트 접전을 펼칠 동안 베트남의 서브 에이스는 단 한 개였고요. 우리나라의 서브 리시브를 흔들 만한 그런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베트남의 서브 리시브가 이제 불안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서브 에이스가 무려 10개나 나왔고 베트남의 서브 리시브를 상당히 잘 흔들면서 게임을 굉장히 유리하게 끌고 갔어요. 근데 4번이라는 변수가 있었죠. 베트남의 블로킹이 나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블로킹을 우리가 무려 19개나 허용을 하면서 우리도 16개를 기록을 했지만 여기서 좀 게임이 꼬이고 결국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블록을 많이 당했던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격 루트가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고 댓글에 고정을 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공격 루트는 전위에 있는 라이트 레프트 공격수에게 올려주는 비율이 그냥 한 7-80%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단순했고요. 반대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서브 리시브가 굉장히 불안하긴 했지만 안쪽으로 파고드는 시간차나 속공 그리고 파이프 공격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공격을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간간히 파이프 공격을 활용하긴 했지만 사실 공격 성공률이 매우 떨어지면서 세터 입장에서도 계속 올려주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 경기는 어제 경기고요. 오늘 대만의 전력이 어떠한가 이제 이게 중요할 텐데 대만은 AVC컵 베트남이 우승을 했던 대회였죠. 거기서 이제 두 팀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대만과 베트남이 만난 적이 있는데 결과는 3대0으로 베트남이 조금 쉽게 크게 접전 없이 이겼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쭉 살펴보면 사실 선수 활용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사실 뚜렷한 에이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이제 뚜이 같은 이런 다득점을 올린 선수가 전혀 없었고 이 경기도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을 이제 댓글에 고정을 시켜 놓을 테니까 두 영상을 보시면서 대만의 전력이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트남과 대만 사실 세계 랭킹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단계 차이인데 저는 실력 차이는 그래도 거의 한 5단계에서 10단계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만이 베트남보다는 한 수 아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도 분석을 했었고 그리고 다른 대만의 경기들도 봤었는데 생각보다는 대만의 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명단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신장을 좀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베트남보다 훨씬 신장이 작고요. 160대 선수들도 간간히 보일 정도고 180이 넘는 선수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보다도 당연히 피지컬이 떨어지고 베트남보다도 훨씬 대만의 피지컬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정리를 했어요. 어제 베트남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피지컬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공격수 라인을 보시면은 160대 선수도 있고요. 170 한 초중반 정도 선수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들 브로커 라인도 180 초반에서 중반.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가 좀 베트남과의 어떤 높이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대등한 정도, 그리고 약간 밀리는 정도라고 봤다면 오늘은 확실히 조금 피지컬적으로는 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경기는 전 총 이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만과 이제 베트남을 비교해보는 게 결국엔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베트남과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근데 대만은 사실 베트남보다는 높이가 확실히 낮습니다.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낮고. 그리고 두 번째, 뚜이 같은 에이스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중요한 순간에는 베트남은 결국 뚜이에게 올려주면서 해결을 했었는데 베트남은 뚜이 같은 에이스가 없기 때문에 좀 접전 상황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마땅히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다르게 최근에 참가한 대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대회들에 참가를 하면서 경기력이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점점 베트남의 경기력은 제 생각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대만은 AVC컵에서 한 4-5경기 정도를 한 게 전부였고
이럴 경우에는 좀 호흡과 경기력에 좀 문제가 생각보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를 이제 우즈벡과 치렀는데요. 사실 우즈벡은 굉장한 약팀입니다. 세트스코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5대 11, 25대 10, 25대 18 뭐 이 정도 수준의 팀이었기 때문에 몸풀기도 안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에 좀 이렇게 몸을 예열을 시켰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진 건 맞고 경기력도 좋진 않았지만은 몸이 확실히 풀렸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떤 경기력을 끌어올릴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또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갑자기 뭐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져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고 호흡을 맞췄던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뻔한 공격 루트가 오늘도 반복될 거고 과연 이 공격력과 그리고 이제 블로킹이 굉장히 괜찮았고 피지컬적으로도 압도를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블로킹과 단순한 공격 루트로 과연 대만을 어느 정도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저는 베트남보다도 대만이 훨씬 좀 떨어지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봤을 때 대만이 우리나라를 좀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물론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고 저도 지금 우리나라의 배구를 여자 배구를 응원하진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우리는 그냥 이제 배팅을 하는 입장이고 배팅을 할 때는 뭐 어디를 응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확률을 따지는 거죠. 어느 쪽으로 배팅을 했을 때 조금 더 확률이 높은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결국에는 그래도 한국 마인 쪽이 조금 더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언업 쪽에 조금 기준점이 조금만 낮았으면은 오버 쪽에 배팅하는 게 가장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141이면 사실 몇 세트 한 22점 이상씩 대만이 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인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좀 경기에서 조금 변화를 가져갔으면 하는 게 어쨌거나 다양한 공격 루트가 필요한데 지금 어쨌거나 김다인이 세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다연을 투입해서 중앙 쪽에서라도 조금 뭐 속공이라든지 이동 공격을 조금 많이 활용하는 형태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한비보다는 표승주를 조금 활용을 하면서 피지컬적으로 표승주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피지컬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표승주를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열렸던 코보컵에서도 표승주가 가장 공격 성공률이 좋은 선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다연과 표승주를 조금 더 활용을 하면은 저는 대만과 충분히 좋은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경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저는 아마도 이쪽 대만 쪽으로 좀 프렌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쪽 배당이 올라오면은 잽싸게 마인 쪽으로 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